오늘은 자금관리 부분에 대하여 학습하시겠습니다. 자금관리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수익관리, 자금배정, 자금운용 조달수지 실적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의 기금수익관리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수익관리 시스템의 업무 흐름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 처리 절차는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에서 부가 내역을 등록하고 부가 연계 전송을 통해 세외 수입 시스템으로 부가 정보를 전송합니다. 세외 수입 시스템에서 기금 수납 처리, 감액 처리, 체납 처리, 과원납 환급 처리, 결손 처리 과목 경정에 대한 절차를 수행합니다. 세외 수입 시스템에서 결의가 등록되면 기금 수납 처리, 감액 처리, 결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받고 체납 처리, 과오납 환급 처리, 결손 처리 과목 경정 결의 정보는 전일 기준으로 수신받아 기금 수입 부가 연계조회에서 확인합니다. 그럼 기금 수입 부가 관리 화면에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기금 수입 부가 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기금 수입 부가관리 화면에서 조회 조건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조회 조건에 따라 기등록된 기금 수입 등록 자료가 조회되며 새로운 기금 수입을 등록하기 위해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단의 상세 정보 항목을 입력합니다. 먼저 어떤 기금에서 수입이 발생했는지 회계 구분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 연도별 회계 구분 팝업에서 원하는 기금을 선택합니다. 세입 과목의 돋보기를 클릭해 원하는 세입목을 선택합니다. 기금 회계, 특별 회계 사업을 선택하고 수익금을 입력합니다. 부가일자와 납기일자를 선택하고 성명의 돋보기를 클릭해 거래처 계좌번호 팝업에서 납부자를 선택합니다. 거래처명을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원하는 거래처를 선택하고 거래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추가 버튼을 클릭해 새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납부자 구분과 도료명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와 도료명 주소는 거래처 등록 화면에서 기본으로 가져옵니다. 매출 지점 항목은 세입 과목을 매출 공제로 선택한 경우만 입력 가능하며 공채 매출 지정 관리 메뉴에서 별도로 매출 지점을 등록해 주셔야 선택 가능합니다. 등록이 완료되었으면 저장합니다. 등록한 기금 수입 내역이 목록에 나타납니다. 부가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전송하고자 하는 건을 세외 수입으로 전송합니다. 부가 번호는 세입 과목별 일렬 번호로 자동 관리되므로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등록된 기금 수입 내역을 삭제할 경우 목록을 더블 클릭하고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되지만 세외 수입으로 전송한 건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세외 수입 시스템에서 부가 취소로 삭제 가능합니다. 그럼 기금 수입 부가 일괄 등록 완료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기금 수입 일괄 등록은 동일한 회계 구분과 세입 과목, 기금 회계 구분, 특별 회계 사업을 가진 기금 수입 내역 여러 건을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원하는 기금을 선택하고 세입 과목을 선택합니다. 여러 건의 기금 수입을 등록하는 방법은 엑셀 입력을 통한 방법과 추가 버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엑셀을 통해 입력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서식 받기 버튼을 클릭해 기금 수입 일괄 등록 서식을 다운로드합니다. 엑셀 파일을 실행해 각 항목별 내용을 입력합니다. 엑셀 입력 버튼을 클릭하고 기금 수입 내역을 입력한 엑셀 파일을 선택해 불러옵니다.
엑셀 파일에 입력된 내용이 메뉴 화면에 나타납니다. 다음은 행 추가 버튼을 클릭해 부가일자를 클릭하여 해당 날짜를 선택하고 납기일자를 선택합니다. 수익 금액을 입력해 줍니다. 납부자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한 후 거래처명에 원하는 거래처명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원하는 항목이 나왔으면 납부자 상태를 선택합니다. 하단의 스크롤바를 오른쪽으로 이동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지하 여부를 클릭하여 해당 항목을 클릭한 후 도로명 코드를 입력합니다. 건물 본번, 부번을 입력하고 법정동 코드를 입력합니다. 만약 법정동 코드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 검증을 하게 되면 화면과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법정동 코드를 제대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제대로 한 후 부가 내역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제대로 완료가 되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부가관리 화면 메뉴로 이동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부가관리는 융자금 채권, 내부 거래 채권, 기금 수입에 대해 부과합니다. 채권 정보를 조회합니다. 부과하고자 하는 채권을 선택한 이후 부가 등록에 부가 회계 연도, 부가 금액 구분, 부가 일자, 납기 일자 등을 선택합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채권의 부가 금액이 선택한 부가 금액 구분에 따라 원금 이자가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입력된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저장되지 않으므로 내용을 검증 이후 오류가 없다면 저장 가능합니다. 부가 연계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전송하고자 하는 부가 내역을 세외 수입으로 전송합니다. 지역개발공채 부가관리 메뉴로 이동하겠습니다. 금고은행으로부터 연계받은 지역개발공채 내역을 조회합니다. 부과하고자 하는 건을 선택합니다. 원하는 기금회계를 선택하고 납부자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거래처 목록을 선택한 후 도로명 코드, 본번, 부번, 법정동 코드를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전화번호를 입력 후 매출 공제 지점을 선택합니다. 부가 내역에 해당 내용을 입력합니다. 해당 내역이 등록 내역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 내역을 입력한 이후 건별 등록이나 일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건별은 지역개발공채 발행 내역 건건이 부과하고 일괄 등록은
선택한 부가건들을 모두 합산하여 부가합니다. 부가 내역을 모두 입력하였으면 저장합니다. 저장 이후 부가 연계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세외 수입으로 부가 내역을 전송합니다. 이후 세외 수입 시스템에서 기금 수납, 감액 처리, 체납 처리, 과오납 환급 처리, 결손의 정보가 결의될 경우 기금 수납, 감액 정보는 실시간으로 수신되고 체납, 과오납 환급, 결손 정보는 2길 자동으로 수신됩니다. 수신된 정보는 기금 수입 부가 연계조회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 조건에 따른 부가 내역을 조회하고 부가 건을 선택하면 수납 내역, 체납 내역, 과오납, 환급 내역, 결손 내역이 조회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금 배정에 대하여 학습하시겠습니다. 자금 배정의 목차는 자금 수시 배정, 자금 간 배정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흐름도를 보면서 자금 배정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 담당자는 자금 배정 계획, 예산 배정액 범위 내에서 월 자금 정기 배정을 하고 자금관리관의 자금 배정 승인을 받고 자금 담당자는 이뱅킹 지급 승인을 처리합니다. 사업 담당자는 원인행위 확정 이후 지출 결의 요청에 필요한 자금을 배정하기 위해 자금 수시 배정을 요구 등록하고 승인 요청합니다. 만약 지출 결의 요청 시 부족 금액이 자동으로 배정 요구되는 자치단체는 수시 배정 요구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금 배정 방법은 본인의 자치단체 설정 방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금의 간배정 요구는 사업 담당자가 조직 개편이나 추경 예산, 결산 등의 사유로 지출 잔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통계목별로 간배정 요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 담당자의 수시 배정 요구, 간 배정 요구 승인 요청 이후 수시 배정 요구 승인권자인 사업 관리자는 배정 요구 승인 요청 자료를 승인합니다. 이후 자금부서의 자금 배정 담당자가 일별 자금 수시 배정 메뉴에서 자금 배정 승인을 요청하고 요청 자료를 자금 담당관이 자금 배정 승인하면 자금 배정 작업이 완료됩니다. 자금 관리에 이뱅킹 사용하는 자치단체는 이뱅킹 지급 승인 메뉴에서 승인하여 이뱅킹 시스템을 통해 자금을 이체 처리합니다. 이뱅킹 처리를 위해서는 회계별 출금 계좌와 입금 계좌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료를 확인하여 지급 승인할 것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금 간배정 작업이 완료된 경우 필요에 따라 자금 반납 고지서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금 배정 업무를 위해 자금 관리, 자금 배정, 수시 배정 요구 등록, 수시 배정 요구 메뉴로 이동해 수시 배정 요구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상단의 상태 구분은 최근의 자금 수시 배정 작업 상태에 따른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조회 조건이며 배정 요구 구분의 선택에 따라 자금 배정과 자금 재배정 요구를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회계 구분, 배정 요구 구분 등의 조회 조건을 선택하셨다면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서의 사업별 통계목 목록이 조회되며 각 통계목의 예산 현액과 예산 배정액, 그리고 자금 배정액, 자금 배정 가능액 등이 나타납니다. 자금 수시 배정을 요구하려는 통계목을 선택해 더블 클릭합니다. 자금 배정 요구서 목록 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상단에는 선택한 통계목의
예산 현액과 예산 배정액이 표기됩니다. 자금 배정 가능액은 예산 배정액에서 자금 배정액을 뺀 금액이며 자금 배정 가능액이 있어야만 자금 수시 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수시 배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승인 대상자는 자금 수시 배정 요구를 승인해줄 승인권자로 지출품의 승인 대상자와 동일하게 선택합니다. 요구일자를 확인하고 요구 사유 항목에 자금 수시 배정 요구 사유를 입력합니다. 요구 금액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모든 사항의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합니다. 등록 상태의 자료가 조회됩니다. 이 자료를 선택하여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 상태의 자료가 삭제됩니다. 자료를 선택하여 하단의 신규 복사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목록과 동일한 통계목의 요구 사유와 요구 금액으로 수시 배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선택하고 체크박스에 체크를 한 후 하단의 삭제 버튼을 누르면 해당 목록이 삭제가 됩니다. 승인 요청을 위해 등록 자료를 선택하고 하단의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승인 요청 후 배정 요구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자금 배정 요구 작업이 완료됩니다. 만약 화면과 같은 메시지가 뜬다면 본인의 자치단체는 자금 배정 방법이 지출 결의 요청 시 자금 부족액이 자동으로 수시 배정 요구되는 자치단체입니다. 필요에 따라 확인 버튼을 눌러 직접 수시 배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수시 배정 승인 화면에서 승인권자가 승인 요청권을 선택하고 반려 버튼을 클릭하면 수시 배정 승인 요청이 반려됩니다. 수시 배정 승인 화면에서 수시 배정을 승인하려는 회계 구분을 먼저 선택합니다. 승인 대상자는 본인 아이디로 기본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담당자가 승인 대상자를 잘못 지정해 승인할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전체로 선택하고 조회하시면 모든 수시 배정 요구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대상자를 확인하고 조회합니다. 수시 배정 승인할 목록을 확인한 뒤 선택하고 승인 버튼을 클릭하면 승인 요청된 수시 배정 요구 자료가 승인 및 배정 요청됩니다. 수시 배정 조회 화면에서 조회를 클릭하면 방금 수시 배정 승인 및 배정 요청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부서의 자금 수시 배정, 자금 간배정 요구 및 승인 작업이 완료되었으니 자금부서에서 자금 요구를 승인하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별 자금 수시 배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일별 자금 수시 배정은 자금 배정 담당자가 자금 수시 배정 및 간배정 요구된 자료를 배정 등록하고 자금 배정 승인 요청하는 메뉴입니다. 진행 상태를 자금 배정으로 선택하고 전체를 조회하면 해당 부서에서 등록하여 진행 중인 수시 배정 요구 자료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태가 자금 배정인 경우 진행 상태와 배정 부분 선택에 따라 배정 예산, 재배정 예산을 자금 배정 등록할 수 있습니다. 조회 조건을 선택하셨으면 신규 요청 상태의 자료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목록 중 5천만 원 이상 배정 진행 중인 자료는 녹색으로, 간배정 자료는 보라색으로, 자금 요구 일자가 금일 이후인 자료는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목록 상단의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조회된 모든 자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자료의 체크박스를 클릭해 선택합니다. 하단의 반려 버튼을 클릭하고
반려사유를 입력하여 저장하면 신규 요청된 자료가 반려되어 수시 배정 요구의 반려 상태로 돌아갑니다. 등록 상태와 같이 삭제하시거나 다시 승인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일자 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필요에 따라 자금 요구 일자와 지급 예정 일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금 배정 승인 요청을 위해 승인 요청할 신규 요청 자료를 선택하고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금 배정 승인 요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해당 항목을 승인 요청 취소하겠습니다. 항목을 클릭하고 하단에 승인 요청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의 승인 요청이 취소됩니다. 자금 배정 승인 메뉴를 클릭해 자금 배정 승인 요청 자료를 승인해 보겠습니다. 상태 구분을 승인 요청으로 선택하고 조회합니다. 승인 대상자는 본인 아이디로 기본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승인할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승인 대상자를 잘못 지정해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자금 배정 승인 권한을 가진 승인권자가 승인 대상자를 전체로 선택하고 조회 후 승인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자료 중 수시 배정 승인할 목록을 확인하여 선택하고 반려 버튼을 클릭하면 승인 요청된 자료가 반려 처리되며 승인 버튼을 클릭하면 승인 요청된 수시 배정 요구, 간 배정 요구 자료가 승인 처리됩니다. 승인할 자료가 선택되었으면 승인합니다. 배정 승인된 자료는 선택 클릭 후 배정 호수 변경 메뉴를 클릭하면 자금 배정 승인 팝업에서 배정 호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일자 변경 메뉴를 클릭하면 배정 등록 일자, 승인 확정 일자를 처리 팝업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승인 일자와 배정 호수를 확인하고 완료 버튼을 클릭해 승인합니다. 자금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간 배정 요구 처리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의 통계목별 예산 현액 등이 조회됩니다. 자금 간 배정은 지출 결의 잔액이 있는 통계목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 배정 가능행이 있는 통계목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금 간 배정 화면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자금 간 배정 화면은 수시 배정 화면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예산 현액과 예산 배정액이 표시되는 것은 같지만 자금 배정액에 지출 결의액을 뺀 지출 결의 잔액이 표시되어 이 금액이 간 배정 가능액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규 버튼을 클릭해 간 배정을 요구합니다. 자금 간 배정 요구서 화면이 나타납니다. 수시 배정과 마찬가지로 승인 대상자와 요구 사유, 요구 금액을 입력합니다. 요구 금액은 간 배정 가능액에 내에서 입력하셔야 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합니다. 등록 상태의 자료를 선택하여 승인 요청합니다. 승인 요청 후 배정 요구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자금 배정 요구 작업이 완료됩니다. 승인권자에게 요청하여 승인 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승인 상태가 등록에서 승인 요청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요청 상태의 자료를 선택하고 하단의 승인 요청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으로 변경되어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단의 결제란 부분은 자금 반납 고지서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부분으로
간 배정이 완료된 자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인 요청 후 배정 요구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자금 배정 요구 작업이 완료됩니다. 간 배정 요구 화면에서 요청된 자료는 수시 배정 승인 화면에서 승인권자가 승인하고 일별 자금 수시 배정 화면에서 자금 담당자가 승인 요청하고 자금 배정 승인 화면에서 자금 담당관이 승인 처리하면 간 배정 처리가 완료됩니다. 자금 반납 고지서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해당 화면에는 배정 완료 자료가 없으니 목록 버튼을 클릭하고 간 배정 요구 화면에서 간 배정이 완료된 자료를 더블 클릭합니다. 배정 완료 상태의 자료를 체크하여 선택합니다. 하단의 결제란에 원하는 측정력을 입력합니다. 자금 반납 고지서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고서 미리 보기 화면에서 자금 반납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클릭하면 자금 반납 결의서를 확인한 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 건의 자금 간배정 요구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일괄 간배정 요구 메뉴를 알아보겠습니다. 배정 요구 구분에 따라 일반적인 자금 간배정과 재배정된 자금을 간배정할 수 있습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출 결의 잔액인 자금 간배정 가능액이 있는 통계목만 조회됩니다. 목록에서 간배정을 원하는 몇 개의 통계목을 체크해 선택합니다. 선택이 완료되었으면 하단의 간배정 요구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괄 간배정 요구 등록 팝업이 나타나며 간배정 요구 사유를 입력합니다. 자금 간배정 요구를 승인할 승인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필요에 따라 요구 일자를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단의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괄 간배정 요구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금운용 조달 실적에 대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학습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의 자금관리 목차에 있는 자금운용, 자금조달, 자금수지, 자금실적 순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 처리 흐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금관리 안에 있는 화면 중 자금운용은 자치단체에서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예금과 적금을 예치한 내역을 등록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화면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적금 내역을 인용하기 위한 예적금 종료 등록, 그리고 예적금 약정 등록 화면이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등록된 예적금 종류와 예적금 약정에 의한 실제 예적금 예치 내역, 그리고 불입 내역, 횟수 내역, 이자 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 예적금 예치 등록 화면이 자금 운용안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입력한 예적금 예치 내역은 모두 각종 출력물에 반영되어 출력물로 출력할 수 있고, 입력된 예치 내역들은 역시 자금 운용 실적으로 산출되어 차후에 자금 수지 쪽에 내역이 반영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금 조달 안에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금 조달 안에는 자치단체에서 일시 차입금을 발행했을 경우 해당 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가져올 수 있는 차입금 한도액을 등록할 수 있는 화면에서
차입금 한도액을 등록한 뒤 실제 금고은행 등에서 일체 차입금을 가져왔다면 해당 가져온 차입금의 약정과 그리고 수납 내역, 상환 내역 등을 등록하고 이렇게 입력된 자금 조달 내역을 바탕으로 각종 출력물과 자금 조달 실적을 산출하여 자금 수지 사항들을 확인하여 볼 수 있게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금 수지는 입력된 자금 운용, 자금 조달, 그리고 세입 실적 등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금의 세입 세출 계획 및 실적, 그리고 자금 운영 및 조달 실적을 생성해서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화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금관리 목차에 있는 자금 운용, 자금 조달, 자금 수지, 자금 실적 화면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적금 종류 등록 화면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적금 종류 등록 화면은 자치단체의 자금부서에서 여유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등록한 예적금들의 종류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면입니다. 자금 운용, 예적금 관리, 예적금 종류 등록을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기존에 들어있던 예적금 조회 내역이 조회됩니다. 등록된 예적금 종류는 세입 세출의 현금에 입력된 예적금 종류와 연계되었기 때문에 양쪽에서 입력한 모든 예적금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자료 중 원하는 예적금 종류가 있다면 다른 작업을 할 필요가 없고 신규로 예금 또는 적금을 가입할 내역에 대한 종류명이 여기 없다면 화면 하단에 있는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예적금 내역을 추가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예적금 종류의 관리라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 화면에서 신규로 등록한 예적금 종류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력하려는 예적금 종류가 정기예금인지 적금인지 기타 항목인지 선택을 하고 예적금 종류명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예적금 종류를 관리하는 금융기관과 금리 구분 등을 선택한 뒤 화면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해 입력한 예적금 종류를 저장합니다. 그러면 입력한 예적금 종류가 화면에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력한 예적금 종류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면 앞쪽에 있는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화면 하단에 있는 삭제 버튼을 클릭해 해당 예적금 종류를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적금 종류를 삭제하려면 해당 예적금으로 등록된 예치 내역이 없어야 됩니다. 실제로 해당 예적금 종류로 등록된 예치 내역이 있다면 앞쪽에 있는 체크박스가 회색으로 표시되어 해당 자료는 삭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 눈에 확인됩니다. 다음으로 예적금 약정 등록 화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적금 약정 등록 화면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실제 예적금 약정들의 내역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화면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 자금관리부서에서 신규 예적금 상품에 가입을 할 것이라면 해당 예적금 약정에 대한 정보를 이 화면에서 입력해주면 됩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적금 약정 내역들이 나오게 되고 원하는 예적금 약정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 버튼을 클릭해 필요한 예적금 약정을 신규로 등록해주면 됩니다. 예적금 약정 내역을 신규로 이용하기 위해서 우선 예적금 종류 뒤쪽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 앞에 있는 예적금 종류 등록 화면에서 입력한 예적금 종류 중에서
지금 등록하는 예적금 약정 상품과 관련된 예적금 종류를 선택합니다. 약정 시작 일자, 약정 종료 일자,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지 여부, 이자 수치는 언제 받을 것인지, 이율은 몇 프로인 이자는 몇 개월마다 수취할 것인지 등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한 뒤 화면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해 예적금 약정 자료를 등록합니다. 다음은 예치금 예적금 예치 등록 화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적금 예치 등록 화면은 실제로 자치단체에서 예적금을 예치했다면 해당 예치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화면입니다. 화면에 들어가 필요한 조회 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예적금 예치 내역 등이 조회됩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예적금 예치 연계 조회 팝업 화면이 나타납니다. 조회된 목록을 선택하고 닫기를 클릭하면 하단의 신규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예금 약정 번호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합니다. 목록을 하나를 선택을 하고 회계 구분에 일반 회계를 선택한 후 예금 주명을 입력합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치 일자를 클릭하여 날짜를 지정하고 예치 금액을 입력합니다. 다 입력하셨으면 저장 버튼을 누르면 해당 내용이 저장되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예적금 상품에 실제로 예치가 된 것이므로 화면 상단에 있는 분계 처리 버튼으로 전표까지 생성을 해 해당 불입 내역을 재무계산에 반영 처리해 주면 작업이 모두 완료됩니다. 불입 정보는 불입 내역이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정보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적금 같은 경우는 적금을 납부할 때마다 해당 정보를 이 화면에서 입력한 뒤 저장하고 분계 처리 버튼으로 분계까지 모든 작업을 완료하면 됩니다. 그럼 실습을 통해 해당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불입 내역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적금 불입 목록에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적금 불입 연계조회 팝업 창이 나왔으면 회계 구분과 예적금 구분, 불입일자를 확인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계된 목록이 없으면 화면과 같이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출력이 되고 만약 연계가 되었다면 해당 목록이 추가가 됩니다. 닫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예적금 예치관리 목록에서 해당 항목을 더블 클릭합니다. 불입 내역을 클릭합니다. 해당 내용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적금 불입 목록에 해당 내용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분계 여부가 미분계로 출력되어 있습니다. 해당 목록을 선택하고 상단의 분계 처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중분계 버튼이 활성화되었으면 다중분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중분계 팝업 창이 나왔으면 업무 유형 분류와 업무 유형을 선택합니다. 하단의 분계 정보의 체크박스를 체크합니다. 분계 처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적금 불입 목록에서 분계 여부 항목이 미분계에서 분계로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계 여부가 분계로 처리되었으면 상단에 승인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분계 여부가 분계 승인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버튼은 작은 담당관이
담당자가 입력한 불입 내역, 그리고 분기의 내역을 모두 확인한 뒤 특이사항이 없으면 클릭해 해당 불입에 대한 모든 작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승인까지 끝났으면 모든 작업이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추가 버튼을 클릭해 추가 불입 내역을 신규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만약 기존에 입력한 불입 내역 자료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싶다면 해당 자료를 선택한 뒤 승인 취소를 하고 다음 분기 취소 후에 해당 정보에 대한 금액과 일자를 수정해 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회수 내역 화면의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예적금 예치 내역 조회 팝업 창이 뜹니다. 예적금 회수 내역 목록에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적금 회수 연계 조회 팝업 창이 나오면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분계 정보의 하단에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수 금액을 입력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적금 회수 내용 목록의 분계 여부가 미분계와 분계로 출력이 됩니다. 미분계를 선택하고 분계 처리를 클릭하면 분계 여부가 분계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납 화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자 수납 화면은 실제로 해당 예치금 내역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이자를 등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예적금 이자 수치 내역 조회라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 화면에서 화면 하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예적금 이자 수치 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그렇다면 며칠에 얼마의 이자가 붙었는지 그리고 다음번 이자 수치 예정일은 얼마인지를 입력한 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이자 수치 내역이 시스템에 등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등록 버튼으로 이자가 수취될 때마다 해당 내역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금리 변동 버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맡긴 예적금 예치 내역에 대한 금리가 변동되었다면 금리 변동 내역 조회 화면에서 추가 버튼으로 변동된 금리 내역을 입력해 줍니다. 며칠자로 금리가 변동되었는지, 변동된 이율은 몇 프로인지, 금리의 변동 사유는 무엇인지 필요한 내용을 입력한 뒤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금리의 변동 내역이 시스템에 등록되게 되고 해당 금리 변동 내역이 예적금 내역에 반영되어 해당 예적금 자료의 이율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지 내역 버튼의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적금을 예치한 뒤 해지하였다면 클릭해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들어와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해지 내역을 입력할 수 있도록 예적금 해지 처리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적금을 해지한 일자와 해지 사유 그리고 해지 이자가 얼마인지를 입력한 뒤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해지 일자는 예적금 예치를 하는 날 이후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예적금 해지 정보가 등록되게 되고 해당 예적금 예치 내역은 해지가 완료되어 종료된 예치 내역으로 시스템이 관리하게 됩니다.
목록 버튼을 누르고 자료를 조회해 보면 보유 구분이 해지 상태로 변경되어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적금 예치에 대한 예치 내역, 불입 내역, 이자 내역, 그리고 해지 내역 등 모두 이렇게 예적금 예치 등록 화면에서 해당 예치 자료를 등록한 뒤 하단에 위치한 여러 항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예적금 항목 안에 있는 다른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예적금 불입 내역 조회, 예적금 대장 출력, 효율성 분석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적금 예치 등록을 제외하고 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은 예적금 유동성 대체 처리 항목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전부 조회 및 출력 항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적금 유동성 대체 처리 항목은 자치단체에서 입력한 예적금 예치 자료를 조회해서 유동성 대체 처리를 해주는 화면입니다. 유동성 대체라는 것은 장기 예금으로 들어있던 것을 1년 이하 단기 예적금으로 변경해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치단체에서 3년짜리 정기 예금에 가입했다면 예치 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처음 예치 시 예치 구분을 장기로, 전표도 정기 적금으로 만들어서 분계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2년이 지나서 예적금에 대한 해지 일자가 1년 이하로 남게 되었다면 유동성 대체 처리하는 작업을 통해 해당 예적금 내역이 장기 금액이 아니라 1년 이하의 기간이 남은 단기 예적금이다라는 것으로 전표를 변경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는 화면이 유동성 대체 처리 화면입니다. 화면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장기로 들어있는 예적금 내역이 조회되게 되고 조회된 장기 예적금 내역을 선택한 뒤 화면 하단에 있는 유동성 대체 처리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의 전표가 장기 예적금에서 단기 예적금으로 변경 처리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동성 대체 처리를 잘못해서 유동성 대체를 취소하고 싶다면 처리 여부를 처리로 선택한 뒤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렇게 되면 유동성 대체를 완료했던 자료만 조회가 되게 됩니다. 조회된 자료에는 조금 전 장기에서 유동성 대체 처리 작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장 단기 여부가 단기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앞쪽에 있는 체크박스에 체크해서 유동성 대체 처리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금 운영 항목에 포함되는 예적금 화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자금 조달 안에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금 조달 안에 있는 차입금 한도액 등록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차입금 한도액 등록 화면은 자치단체 자금부서 담당자가 회계별로 일시 차입금 한도액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화면입니다. 화면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각 회계별 세입 예상 금액들이 나오고 해당 세입 예상 금액을 바탕으로 자치단체에서 해당 회계에 대한 일시 차입금 한도액을 등록할 수 있게 셀이 활성화됩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의 자금부서 담당자는 일시 차입금 한도액을 입력한 뒤 화면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해 해당 회계 일시 차입금 한도액을 등록해 주면 됩니다. 자치단체의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자치단체별 의결받은 금액을
회계별로 등록해주면 됩니다. 차입금 한도액이 등록되었다면 메뉴에 위치한 차입금 약정 등록 조회 항목에서 일시 차입금에 대한 약정 내역을 등록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조회 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차입금 약정 내역들이 조회되게 됩니다. 화면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차입금 약정 연계 조회 팝업 화면이 나타나며 팝업 화면 하단에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 하단에 신규 버튼이 활성화되고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차입금 약정을 신규로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차입금 약정 항목이 활성화되고 이 화면에서 자치단체가 일시 차입을 해오기로 했다면 해당 일시 차입금에 대한 약정 내역을 등록해 저장하면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회계연도에 무슨 회계로 차입금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차입처는 어디인지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 선택해 줍니다. 통합거래처 팝업창이 나왔으면 통합거래처명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해당 목록을 선택하고 클릭합니다. 차입금 목적 그리고 차입 구분을 선택해 줍니다. 차입 일자는 언제고 만기 일자는 언제인지 상환 주기는 어떻게 상환을 할 것인지 상환 예정일은 언제인지 등 차입금 약정 내역들을 모두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화면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해 약정 등록 작업을 완료하면 됩니다. 등록한 차입금 약정 내역들은 이렇게 차입금 약정 등록 조회 화면에서 필요한 조회 조건을 입력한 뒤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등록했던 일시 차입금 내역도 등록되어 있는 것을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자료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입력한 차입금 약정에 대한 세부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고 화면 하단에 위치한 여러 버튼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수납 내역 버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차입금 약정을 등록했다고 해서 실제로 돈을 수납 처리한 것은 아닙니다. 약정 내용만 입력을 했기 때문에 해당 약정에 의해서 실제로 차입금이 들어오게 되면 해당 내역을 화면 하단에 있는 수납 내역 버튼을 클릭해 입력합니다. 수납 내역 버튼을 클릭합니다. 차입금 수납 내역 상세란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 화면에서 중간에 있는 추가 버튼을 클릭해 실제로 차수별 수납 내역을 등록해 줍니다. 그래서 언제 해당 금액을 수납했는지, 그리고 수납 금액은 얼마인지, 수납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모든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화면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해 입력한 수납 자료를 저장 처리하고 이렇게 저장된 자료를 선택한 다음 수입 결의 붕괴 내역까지 생성을 해줍니다. 입력한 붕괴에 대해서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수납된 자료의 결의 여부가 이제 붕괴로 변경되게 됩니다.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수납을 여러 번에 나누어 한다면 추가 버튼을 클릭해 계속 수납 처리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금리 변동 버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입금에 대해서 금리의 변동사항이 발생했다면 화면 하단에 있는 금리 변동 버튼을 클릭해 변동 금리 내역을 추가해서 입력해 줍니다. 중간에 위치한 추가 버튼을 클릭해 아래쪽에 변동된 금리 변동 일자와 금리 변동된 이율, 그리고 변동 사유 등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해 변경된 금리를 차입금 내역에 적용시켜 줍니다. 이렇게 수납 내역 등록 후 금리의 변동이 발생했다면 해당 변동 금리 내역을 등록을 해주고 다음으로 상환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상환 내역을 입력하는 상환 내역 버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 발생했다면 차입금 약정 목록에서 해당 차입금을 선택하고 화면 하단에 상환 내역 버튼을 클릭하면 차입금 상환 내역 상세 팝업 화면이 생성되고 화면 중간에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차입금 상환 연계 조회 팝업이 나타나면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이 있으면 선택하고 없으면 닫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 하단에 신규 버튼이 활성화되고 신규 버튼을 클릭하면 차입금 상환 등록 항목이 등록할 수 있도록 셀이 활성화됩니다. 상환 일자를 선택하고 상환 원금, 상환 이자, 그리고 이자 계산 시작일, 종료일, 금융기간 등 상세 항목들을 입력하여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상환 입력이 모두 완료되었으면 자료를 선택한 뒤 화면 중간에 있는 다중분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계 처리 연계표 조회 선택 팝업이 생성되며 해당 분계의 업무 유형을 선택합니다. 차입금 상환 목록에서 지출 결의 버튼을 클릭하면 결의 여부가 미지출 결의에서 지출 결의로 변경되고 승인 버튼을 클릭하면 결의 승인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환에 대한 내역도 모두 등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모든 원금에 대한 상환 내역을 추가 버튼을 클릭해 시스템에 등록 처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차입금 약정 등록 조회 화면에서 일시 차입금에 대한 약정 등록, 그리고 수납 등록, 금리 변동 내역 등록, 상환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입력한 내역들은 일시 차입 아래쪽에 있는 각종 화면에서 조회하거나 출력물로 출력해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자금 운용과 자금 조달 안에 있는 화면들을 통해서 자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적금 정보, 일시 차입금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자금 수지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실적 조회 항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세출 실적 조회 화면은 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세입 징수 계획 대비 세입 실적을 조회해서 확인하고 자금 배정 계획 대비 세출 실적을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화면입니다. 하지만 이 화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입 세출 실적 자료를 생성해 줘야 해당 화면의 자료가 조회되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 세출 실적 조회 화면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금 세입 세출 계획 및 실적 생성 화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금 세입 세출 계획 및 실적 생성 화면에서 세입 세출 계획과 실적에 대한 정보를 생성해야 자금 수지에 있는 세입 세출 실적 조회 합의에서 자료가 조회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금 세입 세출 계획 및 실적 생성 화면으로 이동해서 각종 실적들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성 기간을 선택하고
원하는 회계를 고른 뒤 화면 하단에 있는 생성 조건에 체크합니다. 생성 조건을 세입 계획으로 선택하려면 자금 관리에 있는 자금 계획에서 수립했던 월별 종합 징수 계획 자료가 자금 수지 쪽으로 취합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세입 실적을 선택하고 생성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일별 세입 실적 등록 화면에서 입력한 세입 실적 자료가 취합되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세출 연계액이 자금 배정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출 실적은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출을 한 실적입니다. 다음 자금 배정 실적은 저절로 자금 배정이 완료된 상태의 실적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자료에 대한 실적 생성을 한 이후에 세입 세출 실적 조회 화면에서 필요한 조회 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해당 자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세입 계획 금액은 자금 계획 안에 있던 징수 종합 계획이 되고 자금 배정 계획은 자금 배정 계획 금액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입 실적은 일별 세입 실적 등록 화면에서 입력한 세입 실적 금액이고 자금 배정 실적은 실제로 자금 배정 안에서 정기 배정 또는 수시 배정을 통해서 배정 처리를 완료한 실적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실적 자료가 조회되면 해당 자료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여 선택한 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아래쪽에 있는 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입 실적 자료를 선택하고 아래쪽 탭을 보면 세입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고 자금 배정 실적을 선택하고 아래쪽에 있는 세출 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자금 배정 실적 내역들이 조회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입 세출 실적 자료는 해당 실적을 생성한 이후에 조회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자금 운영 실적은 자금 운영 및 조달 실적 생성 화면에서 시스템에 입력한 자금 운영 실적, 그리고 자금 조달 실적 내역을 생성해야 해당 자료에 대한 실적을 위에 있는 자금 수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필요한 조회 조건을 입력한 뒤 자금 운영 실적을 생성합니다. 자금 운영 실적이 생성되어야 자금 운영 실적 조회 화면에서 입력한 자금 운영 자료에 대한 실적 내역을 조회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금 조달 실적도 생성 버튼을 클릭해 생성을 완료하게 되면 자금 조달 실적 조회 화면에서 해당 자금 조달 내역에 대한 실적을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금 운영 실적 조회 화면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운영 실적 조회 화면에서는 아래쪽에 있는 자금 운영 및 조달 실적 생성 화면에서 생성한 정보가 조회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조회 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시스템에 등록했던 자금 운용 자료들이 생성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난 자료는 역시 더블 클릭하면 하단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금 조달 실적 조회 화면도 마찬가지로 돌아와서 필요한 조회 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시스템에 입력했던 자금 조달 실적 내역들을 조회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별 세입 실적 등록 화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금 관리, 자금 수지, 자금 수지 현황 관리의 일별 세입 실적 등록 메뉴를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일별 세입 실적 등록 화면은 자치단체의 세입 담당자가 각 회계별로 발생한 일별 세입 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화면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세입 담당자는 일별로 해당 일자의 세입 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일자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목별로 해당 목으로 들어온 세입 과목의 금액들을 입력합니다. 모든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화면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해 입력한 세입 실적을 저장 처리하면 됩니다. 일자별 세입 실적을 일별 세입 실적 등록 화면에서 입력하게 되면 해당 자료가 취합되어 세입 세출 실적 조회 화면에 실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자금 계획에 있던 징수 계획 대비 실적 조회 화면에서도 해당 세입 실적을 이 화면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조회해 출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자금 수지 안에 있는 각 항목들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자금 실적 안에 있는 화면들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금 실적 안에 있는 화면들은 전부 조회를 하기 위한 화면입니다. 실제로 모든 화면에 대한 자료 조회를 위해서 첫 번째 메뉴인 자금 실적 생성 화면에서 위에서 입력했던 자금 운용 조달 수지 그리고 배정 계획에 대한 실적 자료를 생성해 주면 됩니다. 필요한 회계 연도와 회계 구분을 선택한 뒤 생성 조건에 체크를 하고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내가 체크했던 항목에 해당하는 실적들이 생성되어 아래쪽에 있는 화면에서 해당 내용을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따로 자금 실적을 위해서 자치단체 담당자가 입력해야 할 정보는 없습니다. 앞단에 있던 자금 계획부터 자금 조달에 입력했던 모든 내역들이 이렇게 자금 실적 생성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각종 출력물들로 자동 생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금 실적 생성 화면에서 실적에 대한 모든 생성이 완료되었다면 아래쪽에 있는 각 화면에서 생성된 실적들을 조회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모든 실적이 올바르게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되었다면 해당 생성된 실적을 아래쪽에 있는 예산 대비 자금 실적 및 각 화면에서 조회해 출력한 뒤 확인하면 됩니다. 우선 예산 대비 자금 실적에서 생성된 실적 자료를 조회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자금 실적 생성 화면에 의해서 생성된 자료들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화면 하단에 있는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예산 대비 자금 실적 현황 출력물을 출력해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머지 화면들도 동일하게 필요한 조회 조건을 입력한 뒤 출력물을 출력하는 화면들이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자금관리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자금 수지, 자금 운영, 자금 조달, 자금 마감 화면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